골드만삭스라 세계적인 투자은행입니다. 이것 사면 부자 된다. 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제가 차차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골드만삭스는요. 대한민국의 코스피 주가가 연말까지 2,850이 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것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줄 거고요. 또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왜? 포퓰리즘 공약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지금 골드만삭스의 전망은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판가름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밸류를 기업의 가치죠. 밸류를 업 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란 뜻이거든요. 무슨 가치를 높이느냐? 기본적으로 자산이 나는 엄청 많은데 주식시장의 평가가 이게 제대로 못 받고 있어. 예, 주식시장에 그냥 평균적으로 평가받는 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주가 순이익 비율이 1일 때 그걸 PBR이라고 하거든요. 1일 때 이게 자산을 주식시장에서 동등하게 평가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1보다 미치다. 그럼 자산은 많은데 평가는 시원치 않다는 뜻이에요. 평가는. 자산에 대한 주식시장의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밸류 프로그램은 바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을 제대로 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난리도 아니죠. 2,500에서 그냥 순식간에 2,600까지 뚫어버리고 말입니다. 그 와중에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금융,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0.48. 철강, 소재 0.56, 건설 0.62, 에너지 화학 0.67, 경기 소비주도 마찬가지 0.67이고요. 정보기술은 1.06. 정보기술부터는 이제 내 자산보다가 조금 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헬스케어는요. 3.49입니다. 3.49배라니까 헬스케어 쪽은요. 내 자산보다가 평가가 굉장히 높게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가끔씩 말입니다. 명동 10원님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하면 저거 거품이 많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헬스케어 쪽에 자산보다가 주가가 훨씬 높으니까 3.49배나 높으니까 거품이 끼어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핵심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부분 1 이하인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부분인데 여기서 말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금융만 하더라도 은행도 그렇죠. 보험사도 그렇죠. 지금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철강, 소재 하면 이게 현대자동차 보면 지금 엄청 올라가는 거고요. 건설 마찬가지입니다. 뭐 위험이고 뭐고 없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금융당국에서 말입니다. PBR이 1 이하인 기업은 상장 폐지도 고려하겠다. 이런 강제적인 조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주가 폭등할 겁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강제 조항이 나오면. 물론 뭐 그렇게 강제 조항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강제 조항까지는 없거든요. 2월 중에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저 PBR 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월 중에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느냐가 아마 시장에 엄청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어떻게 하든 주가를 올리려고 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도 아마 강력한 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 그거예요. PBR을 뭐 1 이상 올리고 안 올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당을 얼마나 늘려줄 것인가, 주주들에게 환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핵심으로 좀 봅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PBR이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핵심이 자사주 사서 소각하는 거고 아니면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거. 이 두 가지잖아요 결국이요. 이 두 가지.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상장사한테다가 기본적으로 PBR을 1 이상 올려라. 그런 안을 가지고 제출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상장 폐지도 검토하겠다. 이 말 한마디가 시장에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올 거란 그런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시장에는요 그런 기류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실적이 뒷받침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거품이거든요. 저는 그 거품이 꺼질까 두렵습니다. 언제든 말입니다. 거품이 꺼질 수 있거든요. 이것 사면 부자 된다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이것 사면이라는 게 금융이나 PBR, 저 PBR을 사면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게 위험도 뒤따른다.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은 좋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것은요. 저 PBR 종목도 한번 보려고요. 지금 보시면 저 PBR 종목 이마트는 0.19밖에 안 됩니다. 현대제철 0.25, 롯데쇼핑 0.25, BNK금융지주 0.26, 현대백화점 0.28, GS건설 0.28. 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종목들을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종목들을 보니까 저게 오른다고? 아니 기업의 실적이 나빠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마트가 부동산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롯데쇼핑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산이 크잖아. 자산을 높여주면 PBR을 높여주면 이게 많이 폭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금융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융이라는 게 고객이 맡긴 돈, 예금을 가지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요. 보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험 가입자들의 가입금을 받아서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는 제대로 봐야 되겠다. 게다가 건설사는 이제 건설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기 땅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민하고요. 분명히 말입니다. 저 PBR 주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고요. 정부의 어떤 어떤 방법이 나올지 모르지만 정부의 결과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4월 10일 총선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라면 결국 저 PBR 주는 올라갈 거고 올라가면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콕 집은 것도 이게 세 가지 종목 집었거든요. IT, 자동차, 인터넷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찍었습니다. IT 올라간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자동차, 현대자동차 장난 아니죠. 인터넷 업종 당연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방산산업이나 혹은 저 PBR주, 고배당주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면서 시장을 계속 봐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반드시요 경계감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테마성이라는 것은요 주가를 올릴 수는 있어요. 무너질 때는 와르르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뭐 정부가 정책으로 끌고 간다면 시장에서도요 PBR이라는 게 결국 주주들에게 얼마나 많이 환원을 해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바로 보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